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떨어지면 더 산다. 비트코인 모으는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11만 1,900달러까지 올랐다가 이제 지금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장이 끝났다라며 시장을 떠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사 내용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이 전 세계 116개 상장 기업이 총 80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약 121조 원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10배 넘게 성장한 모습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패닉 셀링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 준비 자산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적 접근이죠. 이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라는 원칙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의 내용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2020년에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이 10곳도 안 되는데 지금은 116개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은 80만 8,021개, 원화 기준 약 121조 2,013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기업들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봤을 때 작년 1월 미국에서 승인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큰 변곡점이었다, 전환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ETF의 승인으로 비트코인의 합법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위험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대안 투자 자산이 된 겁니다. 이는 레이 달리오가 강조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이제 대선 당시에 이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지원은 기업들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기관 투자는 더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이 과거에는 갤럭시 디지털 같은 가상자산 전문 기업들만 비트코인을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활동을 통해 비트코인을 획득하거나 여유 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투기 수단에서 진정한 디지털 골드로 인식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단일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이죠. 현재 58만 250개, 약 87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시작했는데 특히나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라는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피터 린치가 말한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라라는 원칙을 비트코인에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50%가 넘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입니다. 작년 10월 이 신고점 경신 당시에는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비트코인 보유량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 비트코인 전략이 주주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내부 자금이 아닌 전환 사채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 왔습니다. 이는 매우 공격적인 전략이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높은 수익률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조지 소로스가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의 가상자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그만큼 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성공을 보고 비슷한 전략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샘러 사이언티픽과 이 컬 테크놀로지, 메타플래닛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업종은 다른데 비트코인을 핵심 재무자산으로 활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 찰리 멍거가 강조한 좋은 모델을 따라하라라는 투자 원칙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의료기기 개발 기업 샘러 사이언티픽도 비트코인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의료기기라는 전통적인 업종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테크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이 가치 저장 수단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저장 솔루션 기업 컬 테크놀로지의 이 비트코인 채택 또한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에너지와 비트코인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신들의 사업 영역이 맞닿아 있는데 이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 가치의 디지털화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화폐로 전환하는 기술이라는 이 관점과 일치합니다. 이 일본의 호텔 관광 기업 메타플래닛도 비트코인 전략에 합류했습니다. 아시아 기업 중에서도 적극적인 비트코인 채택 사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은 거죠. 이는 존 템플턴이 강조한 역발상 투자의 좋은 예시입니다. 전통적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케이스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개개인이 회사라고 생각하면 가정의 가계를 늘리는데 가정의 자산을 늘리는데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웬만한 사업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 가족의 미디어 그룹 DJT가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조 4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이 15억 달러는 보통주 발행, 10억 달러는 전환사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비트코인 채택이다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또한 이 게임 소매 업체 이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4,710개를 매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밈스탁으로 유명했던 게임스탑이 이제는 비트코인까지 투자하는 겁니다. 13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 카스갈의 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라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임스탑은 이 소매업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수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인데 이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안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보다 훨씬 휴대성과 이 분할성이 뛰어나죠. 또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이 짐 로저스가 말한 희소한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더 많은 기관 투자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건데 이는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의 추가 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 달리오도 최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낮은 금리로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 상승 시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한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격 변동성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장기 상승 전망이 밝다라고 해도 변동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이죠. 이 워렌 버핏이 강조한 이 원금 보존의 법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업들도 전체 자산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조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11만 1,900달러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급격히 상승했던 부분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인데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하락 시에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트래티지가 이제 시간 분산 매수 전략을 활용하고 있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를 비트코인에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도적 진화 또한 현재 빨라지고 있죠. ETF 승인에 이어서 기업들의 대량 채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기관화가 진행될수록 변동성은 줄어들고 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 소로스가 말한 트렌드 자기 강화적이라는 특성이 비트코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도 비트코인에게 유리합니다. 각국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법정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매력은 이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 큐반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희소 자산이 왕입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술적 발전도 기업 채택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환경적 개선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부 기업들에게 비트코인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써 선점 효과를 누리는 거죠. 특히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이 비트코인과 연관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포터가 강조한 차별화 전략의 현대적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는 주주가치 창출의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사업 확장이나 배당 증가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이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본격화되면 미국 기업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겁니다. 다른 국가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예측한 비트코인 기업 채택의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기업들은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 학습과 정보 수집의 중요성입니다. 현재와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11만 1,900달러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시장이 당신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코빌 리서치 센터의 강동현 연구원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높은 수익성과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환 사채를 통한 공격적 투자는 하락장에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 리스크에 더 취약해진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죠. 결국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전략은 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재 이 116개 기업이 121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변동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업들의 전략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